나중에. 대박. 대박. 아,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도 나중에 다. 요즘은 안 할 사람들 많잖아. 자신은 비혼주의자가 있어요? 혹시? 어디까지는 그래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저런 애들이 가장 빨리 하는 거 아시죠? 아니 잘생긴 남자 나타나면 바로 그냥 그래서 근데 바지를 입어보니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오버핏 나 요즘 이런 너무 거에 좋습니다. 살짝 이런 거에 살짝 중독 있어. 땡땡 맛 이런 거 있잖아. 아무튼 연한 맛에 고프레 맛 이런 거. 저는 제가 옷을 고르본 적이 없어요. 난 예전부터 옷을 고른 것에 대해서 잘 자신이 없어서 그냥 항상 누가 사라진 옷만 입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예뻐요. 진짜요? 다 여자친구의 덕입니다. 여자친구의 덕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모의고사를 했었던 것 같고 오늘은 55페이지일 것 같은데 55페이지를 볼게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도함수는 어떻게 구할까? 미분입니다. 우리가 극한까지는 했었던 것 같고 자, 보도록 하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수학책을 꺼내줍니다. 아 들어가는구나.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을 했기 때문에 미분입니다. 미분. 영상을 다 봤거든. 이 목소리 다 들어왔어. 다 들어갔어요. 전 편집을 안 하고 다 올립니다. 어차피 저거 그래. 진짜 구독과 좋아요 눌러놨네. 자,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는 밑이 2인 y는 2의 x제곱과 밑이 2인 y는 ln x에 대해서 미분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볼 건데 거기 50 몇 페이지냐? 55페이지 보시면 지수함수 y는 2x의 도함수를 구해보자고 했죠. 근데 기본적으로 도함수의 정의는 f'x는 어떻게 써지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x로 써지죠. 그래서 fx를 또 밑이 2인 함수인 지수함수인 2x제곱으로 얘를 fx로 보고 도함수의 정의대로 써보자는 겁니다. 써보면 얘는 f'x는 어떻게 써지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플러스 h에다가 여기 x 플러스 h를 2의 x제곱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2의 x 플러스 h 빼기 2의 x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위에서 묶을 수 있는 걸 묶어보면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여기는 h분의 2의 x제곱을 묶으면 지금 더하기는 2의 x제곱과 2의 h제곱의 곱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묶어보면 여기는 2의 h 빼기 1이에요. 근데 이거 아마 54페이지에 있는 예제에 있는 문제인데 제가 아마 이거는 극한을 하나 외우려고 했어요. 이 극한이 무엇이냐면 1로 간다고 했죠. 얘는 뭐가 될 거냐? 그래서 2의 x제곱이 될 거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2의 x제곱을 미분했을 때 뭐가 되냐? 2의 x가 되고 2의 x제곱을 두 번 미분해도 뭐가 되냐? 2의 x. 그래서 2의 x제곱을 아무리 어떤 번 미분해도 뭐가 되는 놈이냐? 2x가 되는 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이 2인 함수는 이것이 좀 밑이 2인 지수함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활용이 잘 되기도 하는데 그 활용은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활용이 잘 되진 않는데 미분했을 때 그 자기 자신이 나오는 놈이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56페이지 보시면 다음 함수를 미분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 보시면 y는 2의 x 플러스 1. 얘 미분하면 당연히 2의 x 플러스 1이 되는 이유는 나중에 바로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무슨 함수 미분법을 쓰면 바로 나오냐면 합성함수 미분법을 쓰면 바로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해볼 거냐? 얘를 미분할 건데 어떻게 미분할 거냐? 얘는 2의 x제곱과 2의 1제곱의 곱이기 때문에 2의 x제곱으로 쓸 수 있고 앞에 있는 상수는 즉 개수죠.
2의 x제곱의 개수라고도 하기 그렇다. 이거 2의 x 앞에 있는 곱해져 있는 수죠. 그 곱해져 있는 수는 미분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면 되고, 이 뒤에 있는 것은 미분에서 멀기 때문에 2의 x제곱이어서 2의 x 플러스 1로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y는 2의 2x제곱 2의 2x제곱 2의 2x제곱. 나중에 이것도 있어요. 대학교에서는 진짜 이상한 거 있어요. 2의 2제곱. 2랑 얘가 이렇게 가는 것을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걸 생각을 해. 진짜 개떡같죠, 진짜. 얘를 이제 미분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지. 얘는 분명히 2의 x제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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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제곱을 미분해서 2를 넣은 거겠죠? 괴담한 게 많습니다. 여기 다행히 2의 2x제곱. 근데 원래는 얘도 합성함수 미분법을 하면 2의 2x제곱이 되는 것을 나중에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해보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얘를 지금 미분한 거잖아. 얘는 거기 나왔듯이 2의 x제곱을 미분한 거죠. 그러면 얘를 하나의 f로 보고 얘를 하나의 g로 보면 두 개의 곱에 대한 함수의 미분이기 때문에 곱미분을 쓰시면 될 거고, 곱미분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곱한 거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한 거 곱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근데 앞에 거든 뒤에 거든 미분하면 그냥 그 자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는 앞에 거 미분해로 그대로 뒤에 거 그대로 쓰면 2x, 여기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로 2x제곱이어서 2의 2 발음이 조심해야 돼. 2의 2x제곱이 몇 개 있냐? 2개 있죠. 그래서 얘는 2의 2x제곱이죠. 2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되는데, 참고로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한 가지 거기다 좀 적어주면 좋을 게 이거 적어줍시다. 2의 fx,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y는 2의 x제곱을 만약에 fx라고 하고, 어떤 y는 얘를 gx라고 하고, 얘를 하나의 어떤 단어 함수의 y는 fx라고 했을 때 이 함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g의 fx죠. g의 x 자리에 지금 fx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 무슨 함수냐면 합성함수죠. 근데 우리가 2의 fx 제곱꼴에 대한 미분이 어떻게 되냐,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우선은 2의 fx 제곱은 그냥 그대로 쓰시고 이 지수에 있는 것을 한번 미분한 것을 앞에다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왜 바로 얘가 되는 이유를 설명했냐면, 얘가 지금 그대로 우선 썼고 이 기수에 있는 것을 미분하면 2가 되기 때문에 2를 곱해준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무슨 미분을 하면, 합성함수 미분을 하면. 근데 지금 미리 공부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다음 거를 보면 y는 ln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지금 써있는데, 얘도 하나의 지금 fx라고 놓고 도함수를 구해보면 f'x는 어떻게 써지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지금 얘는 fx 플러스 h를 여기다 대입하면 ln x 플러스 h, 그러니까 여기는 fx니까 ln fx죠. 근데 얘도 지금 ln의 성질상 얘가 뭐냐면 밑이 2인 로그죠. 밑이 2인 로그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끼리를 뺄셈은 진수끼리의 나눗셈이 되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써지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는 ln 1 플러스 x분의 h가 되죠. 우리 반은 아니지 설마? 네, 약간 식빵 같은데요, 저 생각에는. 해명자 부모님이 좀 더 크게 들리고. 파이팅 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생님. 아니 선생님이 웃는 게 여기서 들린다. 근데 우리 반 현우가 부르고 있네요.
근데 수업 중이야. 떠들고 있는 게 아니고 수업 중인데 노래를 부르고 있어. 앞자리에서. 네? 우리 반 현우. 누구 수업이에요? 몰라. 지금 9반 누구지? 시합에 있네? 그 초록색깔 쓰고 그 부르님 말하는 거 시합에 어딨어? 저번에? 아 여기 아, 동네다. 분명강이 나왔네. 아 웃기네. 자 그래서 얘가 우리 또 봐야 될 게 이라는 자연상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이라고 했죠. 여기 보셔야 될 게 제가 꼴로 지금 얘기하면 1 플러스 0분의 여기가 지금 0으로 하니까 무한대 꼴이야. 또 마이너스 무한대도 상관없고. 근데 지금 조심해야 될 게 여기랑 여기가 부호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양수 쪽에서 온다고 하면 여기도 양수고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고 오늘 설명드렸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 플러스 0분의 무한대 꼴인데 얘 보니까 h가 0으로 가니까 1 플러스 h가 0으로 가면 0이고 얘가 분명히 h분의 1이 여기 앞에 있다가 올라가면 h분의 0이 있으니까 이게 분명히 무한대 꼴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연상수 2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써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놈인데 이렇게 쓰지 말고 앞에 h분의 1을 빼낼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ln x 플러스 h로 쓰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을 진수의 지수로 올리면 ln 여기 1 플러스 얘가 1 플러스 x분의 h 여기는 1 플러스 x분의 h의 h분의 1제곱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1 플러스 0분의 0으로 가니까 무한대 꼴인데 얘랑 어떤 모양이냐면 얘의 역수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x분의 h의 역수는 h분의 x인데 뭐가 없냐? x가 없죠. 여기다가 x를 만들어주고 여기다 뭘 취해줄 거냐면 x분의 1제곱을 취할 거예요. 그러면 ln하고 리미트하고 바꿔서 생각해보면 ln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여기는 1 플러스 x분의 h의 h분의 x제곱의 전체 x분의 1제곱이죠. 근데 얘가 비로소 뭐가 되니까 자연상수 2가 되니까 여기에는 ln 2의 x분의 1제곱이라서 x분의 1의 ln 2가 되니까 얘가 1이죠. 그 답이 뭐가 되냐? x분의 1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fx가 ln x일 때 이것의 도함수인 f'x는 어떻게 써지냐? x분의 1로 써진다 라는 것을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바로 어떤 얘기도 있냐면 y는 ax제곱 여기서 보시면 y는 로그 ax제곱 얘하고 y는 ln x의 차이점은 여기 a는 실수이기 때문에 밑이 2인 로그인 2가 들어오면 ln x가 되는 거고 2가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지는 그냥 일반적인 로그예요. 일반적인 로그. 근데 밑이 실수 a인 일반적인 로그가 만약에 이것이 밑이 2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얘는 어떻게 미분을 할 수 있냐라는 얘기인데 우선 얘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공식이 뭐냐면 로그 a의 b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로 쓸 수 있죠. 밑이 a인 놈을 밑이 어떤 다른 문자인 c로 바꿀 수 있고 얘를 b로 바꿀 수 있으면 여기 a가 b가 된다고 하면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이라는 또 다른 공식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공식이냐면 미표하는 공식이에요. 밑을 바꾸는 공식. 자, 이것을 왜 쓸 거냐면 우리가 밑이 2인 로그에 대해서 ln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얘를 밑을 몇인 놈으로 바꿔볼 거냐? 밑이 2인 놈으로 바꿔볼 거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로그 밑이 2인 2의 a제곱분의 로그 2의 x로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밑이 2인 놈이니까 ln x고 분모는 ln a가 되죠. 근데 ln a는 조심해야 될 게 a가 실수이기 때문에 ln a 상수입니다. 그래서 y는 얘가 결국에는 어떻게 써지냐면 y는 ln a분의 1의 ln x가 돼요. 결국에는 얘를 미분하는 거거든.
근데 ln a분의 1은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고 ln x만 미분하면 되기 때문에 로그 a의 x제곱을 미분하는 것은 얘를 미분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y 프라임은 ln a분의 1의 x분의 1이어서 x ln a분의 1입니다. 즉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 참고로 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예를 들어서 x 앞에 있는 개수가 4라고 하면 4x 이렇게 쓰죠. 4x. 또 x 앞에 있는 개수가 5분의 2면 5분의 2x로 써요. 보통은 개수라는 거는 그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수기 때문에 어디에 써야 되냐면 문자 앞에 써야 돼요. 원래는. 근데 선생님 여기도 지금 보니까 ln a가 실수이기 때문에 ln a x라고 쓰면 맞아요 틀려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차라리 앞에 이렇게 쓸 거면 여기다 뭘 쳐야 돼요? 괄호를 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ln a x로 쓰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해요? ax가 진수인 로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개수를 어디다 빼놨어 보니까 뒤로 빼놨죠. 그럼 오해가 없게끔. 그래서 보통은 x 앞에 개수가 ln 4면 x, ln 4 이 표현을 자주 쓴다는 얘기죠. ln 4x로 할 거면 ln 4x 이렇게 쓰면 틀리고요. ln 4로 묶은 다음에 x 이렇게 쓰셔야 또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심히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렇게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x를 여기 뒤에 쓰면 즉 ln a라는 실수를 x 앞에 있는 개수로 써버리면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x ln a가 된다고 했고 다음을 미분하라는 그 몇 페이지 볼 거냐면 57페이지 예제 볼게요. 57페이지 예제 보시면 ln 3x와 예제 보면 ln 3x를 미분하는 거랑 이 로그 5의 x를 미분하는 게 있네요. 근데 ln 3x도 미분을 해보면 그냥 결과값 써보면 3x분의 3x를 미분한 3이 되어서 얘도 x분의 1이 되는데 이것도 제가 좀 이따 공식을 하나 설명할 겁니다. 얘도 합성함수 미분법을 알면 바로 쓸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얘가 어떻게 미분해야 되는지를 보면 지금 얘는 로그에서의 진수 길이가 보니까 3과 x가 곱해져 있는 형태죠. 그럼 얘는 어떻게 우선 분류를 시켜볼 거냐 답시대로 ln 3 플러스 ln x로 쓰고요. 얘를 미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ln 3은 상수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뒤에 ln x만 미분하면 되기 때문에 얘가 x분의 1이 된다고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2는 상수니까 그냥 미분하면 2는 그냥 그대로 두고 밑이 지금 5인 로그이기 때문에 여기다 뭐만 넣어주면 되나? 5만 넣어주면 되죠. 그럼 2 곱하기 x ln 5분의 1이 되니까 답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 공식도 하나 설명하자면 만약에 내가 ln fx 즉 진수에 어떤 함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 합성함수를 미분한다고 하면 이런 보면 ln x라고 보면 ln x 자리에 지금 3x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y는 ln x랑 y는 3x를 지금 합성한 걸로 보면 되죠. 얘가 지금 만약에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하면 gfx처럼 보이는 하나의 합성함수처럼 볼 수 있겠죠. g의 x 자리에 3x가 들어가 있는 형태니까. 근데 이런 형태의 미분은 또 어떻게 되어지냐면 fx 우선 분모에 두고 위에 f'x 미분한 거 쓰시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얘가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형태가 되죠. 진수에 있는 3x를 우선 쓰시고 진수를 미분하면 3이기 때문에 결과가 x분의 1이 되어서 둘이 같은 결과가 나오죠. 나중에 합성함수 미분대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잠시 1분 정도 정리하시고 59페이지, 5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안 볼 거고요. 59페이지에 있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바로 그냥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증명 과정은 보시려면 보시고 안 보셔도 되고요.
전에 또 생긴 것처럼 또 이번에도 중간은 하죠. 근데 이번에 중단원을 할지 안 할지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중단원이 하려면 그 조선의 도함수 활용까지 다 끝나야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는 할지 안 할지를 모르겠는데 하게 되면 알려드릴 텐데 시험 전에는 항상 바쁘니까. 선생님 저희 그리고 그 구조대가 수능 특강. 맞죠? 네. 시험 범위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94페이지랑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교과서랑 수능 특강. 모의고사는 안 내기로 했습니다. 예. 모의고사는 양이 많기 때문에 안 낼 거고요. 모의고사 내시면 저는 빵점 먹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딱 감이 오잖아. 교과서랑 수능 특강이면 어떻게 문제 배분이 될지는 감이 오시겠죠. 유빈이가 수월린 자존심. 시험 범위를 변동 없어요 아직? 네, 그대로요? 네, 다 할 것 같아요.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왜 다 할 것 같냐면 뒤에는 이게 미분법이거든요. 미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고등학교 때 미적분이 내가 6반 7반 들어갔을 때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그 3학년 때 미적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죠. 저는 이거 하는 줄 몰랐어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자, 우리 보시면 이제 배울 게 뭐냐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거든요. 예전에 2학년 때 제가 설명을 한 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2학년 때 솔직히 알면 좋은 게 그때 무슨 함수를 배워요? 삼각함수 배우잖아. 그래서 보통은 그때 알려주면 좋은 정리이고 예전에는 교육과정이 2학년 때 수1에서 알려주게 되어 있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다 보니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지금 이제 미적분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왜냐면 삼각함수 덧셈 정리가 미적분에 나오게 되는 이유는 얘를 배운 다음에 바로 삼각함수의 미분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얘가 저 뒤에 있는 건데 우선 공식을 써보면 바로 쓸게요. 바로 총 어떻게 보면 6가지가 있는데 이거 설명하고 바로 적용해보고 적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공식에만 잘 대입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 지식도 좀 필요하죠. 우선 sin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공식. sin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공식이 굳이 유용한 점을 찾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유용한 게 없죠. 왜냐면 쓸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sin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공식을 정말 유용한 측면을 찾자고 본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파라는 각이 우리가 알고 있는 45도 45도는 몇 분의 파이예요? 4분의 파이죠? 여기가 4분의 파이 또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도로 하면 여기는 이제 6분의 파이죠. 예를 들어서 45도와 30도를 더하면 몇 도예요? 75도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각이 몇 도 있어요? 0도, 30도, 45도, 60도, 90도가 있죠. 근데 그 기본 각만 알고 있고 이 공식만 안다면 여기다 45도하고 30도를 넣었을 때 몇 도를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어요? 75도를 계산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공식을 거기에 있는 증명이 되어 있지만 증명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써보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그래서 저는 이걸 외울 때 사코코사로 외웠습니다. 사인에 대해서는 사코코사. 그래서 이거 사인이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좋은 점은 예를 들어서 45도, 30도 생각하면 15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얘는 또 공식이 어떻게 되냐? 위와 형태는 같습니다. 근데 뭐만 달라질 거냐? 부호만 달라집니다. 더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입니다. 자, 조심해야 될 게 코사인은 부호가 바뀝니다. 가운데 부호가 바뀌어서 써지고 코사인에 대해서는 외울 때 코코사사로 외워봤습니다. 사코코사, 코사사. 샤브샤브 가게 있네. 사코코사, 코사사.
플러스로 바뀌죠.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 다음에 거기 페이지 아까 그거 몇 페이지 59페이지 보면 탄젠트가 분리가 되어 있죠. 자 근데 이거는 묶어서 한번 그냥 써보겠습니다. 지금은 사라져 있는 기호지만 보면 내가 지금 탄젠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공식 써있죠. 근데 보니까 지금 우선 부호만 빼고 써보면 1 탄젠트 여기는 알파 베타고 여기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죠. 근데 지금 봐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일 때는 분모가 양수죠. 분모도 플러스고 밑에 같은데 뭐가요? 마이너스죠.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일 때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잖아. 자 그럼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때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근데 여기는 플러스일 때 뭐예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먼저 쓰고 마이너스일 때 뭐예요?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써기도 합니다. 지금은 사라진 공식인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거 기호가 사라졌기 때문에 분리해서 쓴 건데 이런 만약에 혹시나 이거 내지는 않을 건데 만약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오면 혹시 궁금하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얘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라는 기호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뒤집은 모양으로 씁니다. 통과하시고요. 별로 공식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총 6가지가 있는데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좀 질문이 많았던 게 뭐냐면 선생님 저는 상가함수의 공식을 네이버에 쳐봤더니 네이버에 나와 있는 공식이 20가지가 돼요. 20가지가 다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험 문제를 못 낼 이유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공식들이 얘를 가지고 만들거든요. 거기 보면 300각 공식도 있고 200각 공식도 있고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다 얘네들을 만들고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낼 거면 그 공식을 알려줄 겁니다. 공식을 예를 들어서 사인 뭐슨 이거분의 이거다 이런 공식을 알려주고 뭐 예를 들어서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라는 어떻게 보면 반각 공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45도 넣으면 몇 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22.5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공식이요. 반각 공식. 반각에 대한 공식이지. 근데 이런 공식도 어떻게 보면 여기다가 지금 2분의 알파 넣어서 공식을 만들다 보면 저기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공식을 굳이 외우시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에 낼 거면 그 공식에 그 주석을 달 겁니다. 주석을 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6가지를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가지. 알겠죠? 기본적으로 6가지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적용을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페이지 보시면 근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될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반드시 재수를 하셔도 알아가야 될 공식이라고 했죠. 재수를 할 때도 알아가야 될 공식.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반드시 알아야 될 공식.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사분면에 대해서 양수, 음수 판단하는 거. 여기는 뭐였고 여기는 사인만 양수였고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였고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였어요. 이걸 모르면 저걸 구할 때가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지금 설명할 건데 몇 페이지냐면 60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사인 알파라는 것이 지금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 사인 베타라는 게 지금 뭐냐고 되어 있냐면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수 있는 값은 한 가지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인 알파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여기서 2분의 1이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 개 있죠. 베타가 이 사인 베타에 대해서도 3분의 1이라고 하면 3분의 2분의 1 적어보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있죠. 자 만약에 나는 얘와 얘를 더해서 코사인 알파 얘를 더해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나는 얘와 얘를 더해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한다고 하면 답이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제한시켜버리냐면 알파와 베타를 제한시켜버리고 그것을 제한시켰더니 어떻게 제한시켰냐 단 0부터 알파가 지금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는 몇 도예요? 마셔야죠. 90도 파이를 180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0부터 베타가 몇 도냐? 2분의 파이.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지. 알파와 베타가 지금 0부터 2분의 파이래. 그럼 0부터 2분의 파이면 여사분면이에요? 일사분면이죠. 그럼 반드시 모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일 거다. 다. 그것을 체크를 하셔야 답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한다는 얘기는 얘를 구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공식에 의하면 코사사죠. 코사사인데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어디 부분만 알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사인 알파가 2분의 1, 사인 베타가 3분의 1. 자, 그러면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를 알아야 되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쟀을 때에도 가져가야 할 공식으로 알 수 있죠. 자,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에 대해서 사인 제곱 알파와 코사인 제곱 알파를 더하면 반드시 1이 되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1 제곱하면 4분의 1. 너희 코사인 제곱 알파는 반드시 뭐가 될 거다? 1이 되죠. 그럼 코사인 제곱 알파가 될 수 있는 거는 4분의 3이니까 코사인 알파가 될 수 있는 게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럼 여기서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안 돼요? 플러스밖에 안 되죠. 왜냐면 알파가 1사분면이기 때문에 모든 상관함수가 다 양수죠. 여기는 플러스. 마찬가지로 사인 베타의 제곱, 얘가 지금 9분의 1이죠. 얘 더하기, 이게 좀 헷갈린다. 사인 베타의 제곱이 9분의 1이니까 9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를 해보면 얘가 1이 돼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베타는 뭐가 되냐면 9분의 8이죠. 그러면 코사인 베타는 무엇이 될 거냐?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가 될 건데 얘도 뭐기 때문에 양수이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만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적힌 게 여기가 2분의 루트 3, 여기는 지금 적힌 게 3분의 2 루트 2. 그래서 얘 곱한 것에서 얘 곱한 것을 빼시면 어떻게 될 거냐? 분모는 다 6이 되네요. 6분의 저 분자끼리 앞에 곱하면 루트 3과 2 루트 2 곱하면 2 루트 6. 그다음에 뒤에는 1이죠. 그래서 답이 얘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설명이 되겠죠. 반드시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거기 이제 제가 얘기 들은 게 61쪽이거든요. 61쪽.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공식이라기보다도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긴 한데 2배각이거든요. 2배각. 이배각이라는 거는 원래 구하고자 하는 알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알파에 대해서 2배한 값. 원래 알고자 있는 알파에 대해서 2배한 코사인 값. 그 다음에 원래 알고자 한 2배인 탄젠트 2알파에 대한 값. 이 7, 8, 9번 공식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여기는 알파, 베타가 다른 문자지만 다르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알파랑 이 베타가 어떨 수도 있나요? 같을 수도 있죠. 여기도 알파 넣고 여기도 알파 넣어서 공식을 써보면 사인 2알파는 어떻게 써지냐면 여기는 2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여기는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사인 제곱 알파. 여기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에 2 탄젠트 알파. 이렇게 써져요. 솔직히 좀 말씀드리자면 9개를 외워야 되면 9개를 외우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9개를 외우면 좋은 이유는 자 봐봐요. 얘는 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에 대한 고평대거든요. 자, 우리 나중에 상가함수의 극한을 배우시면 알겠지만 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를 하나의 어떤 사인으로 묶었을 때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고 우리가 얘도 좀 유익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코사인 제곱 알파랑 사인 제곱 알파에 대해서 더하기에 대한 공식만 알고 있잖아요.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는 1이다 그 공식만 알고 있지만 만약에 어떤 상가함수 하나의 제곱에서 하나의 제곱을 뺐을 때 지금 여기는 지금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사인 제곱 알파지만 만약에 사인 제곱 알파 빼기 코사인 제곱 알파도 여기다 부호만 마이너스를 고치면 되니까
이거를 코사인 어떤 2알파로 바꿨을 때 유효한 점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약간 애매해요. 얘는 별로 그렇게 막 쓰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뭘 할 때 좋을 거냐면 극한할 때 좋거든요. 상관없이 극한할 때. 왜냐면 또 갑자기 생각난다. 상가함수 극한을 나중에 할 건데 거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면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보니까 오른쪽은 함수 몇 개가 들어있어요. 지금 보니까 사인, 코사인 두 개 들어있죠. 근데 왼쪽은 지금 함수가 몇 개 들어있어요? 사인 하나. 여기도 보니까 지금 코사인과 사인 두 개 있는데 코사인 하나로 정리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상가함수 극한할 때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문제를 미리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함수를 줄여나가는 게 좋아요. 종류를. 그러니까 그 극한 식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섞여 있는 식에서 탄젠트를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는 게 좋고, 코사인을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는 게 좋고, 사인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할 수 있는 게 좋은 게 상가함수의 극한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공식을 알아두는 게 좀 좋다는 얘기에서 아마 책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증명은 여기 덧셈형이 똑같이 따라하면 되겠고, 거기 61페이지 문제 3번을 보시면 그 코사인 2알파에 대한 공식이 있죠. 그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몇 페이지 볼 거냐면 62페이지 문제 한 문제만 보고 마칠 건데, 탄젠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탄젠트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 접선의 접선이래. 그 직선의 길기와 관련이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그 문제대로 해볼게요. 문제대로. 자, 문제 보니까 두 직선 y는 2x는 보통 분명히 원점이 지날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얘를 y는 2x라고 쓰고요. y는 3분의 1x 플러스 1은 x, y절편이 1이고 y절편이 1이고 x절편이 마이너스 3 넣으면 0 되니까 마이너스 3 여기 있고, 아마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얘가 y는 3분의 1x 플러스 1. 자, 탄젠트는 뭘 결정하냐면 직선의 길이를 결정하죠. 그 의미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알파라고 하면 여기를 지금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직선의 길이가 지금 3분의 1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직선과 지금 여기에 있는 각을 이 x축과의 끼인 각을 알파라고 했을 때, 탄젠트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여기 직각삼각형 내렸을 때 밑변분의 높이죠. 밑변분의 높이라는 얘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탄젠트 알파가 의미하는 결국에는 얘 값이에요. 얘가 결국 뭐다? 탄젠트 알파죠. 그 탄젠트 베타는 뭐를 의미하냐면, 탄젠트 베타는 얘가 탄젠트 베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근데 거기서 문제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우리 기하 시간 때 배웠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둔각, 예각 두 가지가 생기죠. 근데 우리가 예각 생각한다고 해서 둔각 생각한다고 했어요? 예각 생각한다고 했죠. 보통은 언급이 되지 않으면 예각을 생각하시면 되고, 언급이 되었으면 그 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예각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이 각 세타에서 보시면 뭘 구하려고 했냐면 탄젠트 세타를 구하래요. 탄젠트 세타. 네, 우리 여기서 이제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봐봐요. 우리 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얘를 그려보면, 삼각형에 대한 정리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삼각형 한 외곽의 크기는 그와 맞닿아 있지 않는 나머지 두 각의 뭐랑 같다? 합과 같다라는 정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써지냐면, 베타는 세타 플러스 알파로 써져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세타는 어떻게 써지냐?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써지죠.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얘가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써지죠. 근데 우리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공식이 저기 있었죠. 단지적인 알파 베타 순서만 바꾸는 거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니까 부모는 플러스이고 분자는 마이너스로 써보면, 여기는 1 플러스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분의, 여기는 이제 탄젠트 베타 빼기 탄젠트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시면
탄젠트 알파는 3분의 1이고 분의 탄젠트 베타가 지금 2고 여기는 이제 3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1 플러스 3분의 2니까 몇이 되냐면 3분의 5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 빼기 3분의 2니까 3분의 5가 되어서 얘 몇이 되냐? 1이죠. 얘가 지금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타는 몇 도가 될 거냐? 45도가 되고 호도법으로 하면 4분의 8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타가 몇이냐? 4분의 8가 된다고 써주시면 되겠죠. 탄젠트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뭘 이제 자주 얘기하냐면 그거 두 탄젠트가 결정하는 게 직선의 기울기라 보니까 저렇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직선과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